던진 물체의 운동 볼 겁니다. 그래서 말이 긴데 그냥 그려보면 간단하게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 공이 있어요. 공. 뒤에서 밀 겁니다. 강하게.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똑 떨어지니? 포물선을 그리게 되어 있습니다. 포물선을. 이해돼요? 이 포물선을 그리는 게 공기 저항이 없다라고 가정을 한다라면 두 가지 운동이 합성 운동이 된다고요. 합성 운동. 우리는 그거를 수평 성분과 연직 성분이다 해서 나눠서 볼 거거든요. 그래서 이 두 성분을 나뉘어 봤을 때 이 포물선이 왜 만들어지는지를 공부하는 파트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봅시다. 얘는 밑으로도 가지만 동시에 앞으로도 가고 있단 말이야. 그치? 이 두 가지를 나눠서 보죠. 나눠서. 그럼 내가 얘를 앞으로 밀어 수평으로 힘을 줄 거예요. 밀 거예요. 그럼 내가 힘을 주는 동안에는 속도가 점점 빨라지겠죠. 근데 내 손을 떠나는 순간 얘 속도 바뀌어 안 바뀌어? 안 바뀌어요. 등속 운동합니다. 정확히 등속도 운동을 하는 거예요. 맞죠? 수평 성분으로만 봤을 때. 이해됩니까? 내 손을 떠나는 순간 보이지 않는 손이 뒤에서 밀어줘요? 아니란 말이야. 얘는 마지막 속도로 계속 가는 거예요. 정확히 마지막 속력에 유지되면서 앞으로 계속 갈 겁니다. 예컨대 윤호를 내가 천장에 매달았어요. 공을 봐라. 다 보고 있어요. 그러면 윤호가 보기에 이 공이 어때? 그냥 앞으로 가는 것처럼 보인다. 여기 천장에 매달려가지고 윤호가 보고 있어요. 보고 있어요. 그럼 공이 떨어지는 것처럼 보이는 게 아니라 앞으로 가는 것처럼 보인다고요. 근데 그 속력이 일정해 보인다고요. 무슨 말인지 이해됩니까? 그래서 이 공이 그 당시에 그때 운동 궤적을 한번 그려볼게요. 1, 2, 3, 4. 하나만 더 그려야겠다. 자, 지금 수평 방향으로는 일정한 간격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등속 운동하고 있어요. 맞습니까? 맞아요? 자, 근데 연직 방향은 어떨까? 이제 윤호를 끌고 와가지고 이제 앞에서 보렴 하고 여기다 세워뒀어요. 윤호 여기서 볼 거예요. 볼 거예요. 그럼 어떻게 보이겠니? 떨어지는 것처럼 보인다고요. 떨어지는 것처럼 보인다고요. 앞에서 보면 떨어지는 것처럼 보인다고. 맞지? 그럼 떨어질 때는 얘가 무슨 힘을 받아서 떨어져요? 중력의 힘을 받아서 떨어지지 아래 방향으로 작용하는 힘은 오로지 뭐밖에 없습니까? 중력밖에 없다고요. 중력밖에. 그럼 쟤는 무슨 운동 하겠어요? 연직 방향으로는 자유낙하 운동을 하겠네. 자유낙하 운동. 그러면 쌤이 자유낙하 운동 표현해 볼게요. 이렇게. 아유, 괜히 기획이 없었어. 요렇게. 그러면 실제 이 공은 이 두 개의 운동 궤적을 합친 곳에 존재한다고요. 그럼 합쳐보면 어떻게 되는지 볼까? 실제 공은 여기. 여기. 아이고야. 여기에 존재한다고요. 그래서 포물선을 그리는 거야. 간단하죠? 근데 이걸 애들이 제일 어려워해요. 얘가 이렇게 포물선을 그리는데 애들이 이걸 되게 어려워해요. 왜 그럴까? 애들이 문과적 생각을 해서 그래요. 여러분들 내가 옆에다가 따라 그리지 마세요. 공을 똑같은 애만 놨었어요. 자유낙하 시킬 겁니다. 동시에. 얘네는 앞으로 던질 거고 얘네 자유낙하 시킬 거예요. 누가 먼저 떨어질 것 같아? 동시에 떨어지면 동시에 떨어진다고.
근데 왠지 선생님 수평으로 던졌으니까 이 새끼가 늦게 떨어질 것 같아. 날아다닐 것 같습니다. 이런 문과적 마인드 때문에 틀리는 거라고요. 누가 알려준 적이 있니? 아니요, 제 혼자 생각인데요. 당연한 거 아닙니까? 이러고 있다고. 맞다라고 해야죠. 맞아. 보내야지. 자, 보세요 여러분들. 이 수평 성분은 뭐 하고 있다고? 등속 운동을 하고 있다고요. 연지가래로는요? 뭐 하고 있다고? 자연학화 한다고. 그럼 봐봐. 얘도 자연학화하면 예컨대 이걸 1초 간격으로 봤다라고 치면 1초 뒤에 여기 있겠죠. 2초 뒤에 여기 있겠죠. 3초 뒤에 여기 있는 겁니다. 그럼 동시에 떨어지는 거예요. 이해됩니까? 이렇게 던지면 늦게 떨어질 것 같다고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그게. 결국 이 물체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거는 힘밖에 없거든요. 운동 상태를 바꿀 수 있는 건 힘밖에 없다고. 힘밖에. 근데 수평 방향은 힘이 작용이 안 해? 안 하잖아. 그치? 보이지 않는 손 보여요? 없잖아요. 그럼 결국 중력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아래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는 거라고요. 높이는 오로지 뭐에 의해서만 결정되는 거야? 중력에 의해서만. 중력에 의해서만. 이해됩니까? 그래서 같은 높이에서 동시에 자연학화와 수평으로 던진 물체의 운동이 있다라고 하면 똑같이 떨어진다고요. 됩니까? 이거를 머릿속에서 소설 그리지 마시라고요. 소설 쓰니까 어려운 거야 이거는. 그럼 여기는 우리가 어떻게 공부를 해줘야 되냐? 이 파란색 수평 성분과 아래로 떨어지는 연직 성분을 나눠서 봐주면 끝입니다. 나눠서 봐주면 끝이에요. 사실상 지난주 수업 정리입니다 이거는. 사실 여기 쉬운 거예요. 자, 그러면 나눠서 볼 때 쉬운 거부터 보는 게 좋겠죠. 자, 수평으로래. 미안해요 여러분. 수평 성분 볼 겁니다. 자, 수평 성분으로 본다라고 하면 얘 무슨 운동 한다고요? 등속 운동 한다. 등속 운동. 맞지? 정확히는 등속 직선 운동을 하고 있는 겁니다. 파란색 봐봐. 등속 직선 운동 하고 있는 거잖아. 등속도예요. 등속도. 이해됩니까? 등속 직선 운동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속도가 안 바뀌는 거죠. R자임은요? 수평 방향 R자임은 운동하는 동안 있다 없다? 없다라는 겁니다. 이 수평 방향의 R자임은 내 손을 떠나는 순간 작용한다 안 한다? 안 한다고요. 이 당연한 사실을 좀 받아들여야 돼요. 보이지 않는 손은 없다고요. 무슨 말인지 이해됩니까? 수평 방향의 R자임은 없습니다. 0. 너무 쉽죠? 수평 방향 속력은 여러분들 처음에 결정되면 바뀌어 안 바뀌어? 안 바뀌어요. 그럼 문제 주는 대로 쓰면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우리가 그 다음에 고려할 건 뭐냐? 그럼 얘는 결국에 수평 방향으로 이동한 거리가 발생할 겁니다. 수평 방향으로 이동한 거리가 발생할 거라고요. 얘는 처음 수평 방향 속도에다가 뭐를 곱해주면 될까? 낙한 시간을 곱해주면 돼요. 결국 이 값은 뭐에 비례한다? 이게 비례한다라는 표현이에요. 물고기처럼 그리시면 됩니다. 낙하 시간에 비례한다라고 표현을 하는 겁니다. 보시면 될까요? 안 돼. 아니야. 이렇게 슬퍼하면 슬프잖아. 근데 진짜 어디 있어? 리모컨이 없어. 알겠습니다. 진짜 없어 진짜. 놀리려고 그런 거 아니야. 근데 나쁜 사람 아니에요. 네. 그렇지 알겠지? 진짜 없어요? 네. 나도 더워서 보고 있어야지. 나도 더워. 네. 됩니까? 자, 그럼 여러분들 봅시다. 예컨대 얘가 낙하할 건 3초 동안 낙하할 거래요. 3초 동안 낙하한대. 얘 수평 방향 속력이 5m/s래요. 얘 수평 방향으로 얼만큼 이동하는 겁니까? 15m. 너무나 당연한 사실. 이해됩니까? 그러면 얘가 4초 동안 낙하하는데 수평 방향 이동 거리가 40m래요. 그러면 처음 수평 속도 몇이에요?
10m/s. 무슨 말인지 이해됩니까? 너무 쉽죠? 간단한 사실입니다. 이거는 제일 쉬운 거예요. 1번 수평 성분 봤어요. 띵. 뭐야? 자, 연직 볼 겁니다. 연직 혹은 수직 성분 볼 거예요. 얘는 무슨 운동한다고요? 자유낙하 운동. 자유낙하 운동은 일종의 무슨 운동이라고요? 뭐가 일정한 운동? 등가속도 운동이다. 가속도가 일정해요. 뭐를 일정합니까? 중력 가속도예요. 맞지? 자, 그러면 연직 아래 방향에 작용하는 힘. 뭡니까? 중력으로 일정합니다. 중력. 높이 바뀌면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유의미하지 않으면 안 바뀐다고 봅니다. 유의미 아니 얘들아? 아니죠. 일정한 겁니다. 그래서 중력 가속도를 일정한 거예요. 자, 그러면 얘들이 떨어지는 속도를 뭐라 표현해 줄 거냐? 낙하 속도라고 해줄 거야. 낙하 속도. 자, 얘 중력 가속도가 10m/s 제곱이라고 생각합시다. 중력 가속도가 10m/s 제곱이에요. 3초 동안 낙하할 거래. 3초 동안 낙하할 거래. 그러면 이 지면에 도착하기 바로 그 직전 연직 방향 속도는 어떻게 돼요? 10m/s 제곱입니다. 3초 낙하할 거예요. 30m/s 된다고요. 초당 몇 m/s 빨라지는데? 10. 맞죠? 3초 낙하하면 땅에 바로 닿기 직전에 30m/s입니다. 그럼 결국 뭐에 비례한 건데? 낙하 시간에. 이딴 걸 왜 틀리는 거야 도대체? 낙하 시간에 비례한 겁니다. 됩니까? 너희들이 되게 틀리는 건 이겁니다. 자, 이 물체가 그러면 낙하한 높이는 어떻게 되는데 물었거든요. 자, 이거 지난 시간에 계속 연습한 거예요. 낙하한 높이는 뭐에 비례한다고 했어요? 시간이 제곱에 비례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걸 좀 편하게 하려고 우리가 기억하면 조금 편한 게 1초 낙하거리. 1초 낙하거리 어떻게 구한다고 했어요? 가속도의 반이라고요. 중력 가속도가 10m/s 제곱이고요. 4초 낙하할 겁니다. 그러면 몇 미터 낙하하는 거예요? 80m요. 왜? 중력 가속도 10이죠. 가속도 반이면 1초에 몇 미터 낙하하는 거야? 5m. 시간 몇 초래요? 4요. 16 곱하면 되잖아. 이해됩니까? 45m 45m 낙하했대요. 45m 낙하했대. 중력 가속도 10입니다. 그러면 몇 초 낙하하는 거예요? 3초. 왜 1초 낙하하고 5m거든. 5, 9, 45. 9, 9 다 할 줄 알잖아. 못하니?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들. 맞죠? 5초 낙하할 거래. 몇 미터 낙하해요? 125. 맞지? 1초 낙하하면 몇 미터예요? 5미터인데 시간 제곱이잖아. 25 곱하면 되거든요. 10미터 낙하했대요. 낙한 시간 얼마입니까? 10미터 낙하했대. 루트 2초. 5 곱하기 2가 10이거든. 루트 2 제곱해야지 2예요. 이해됩니까? 그러니까 이게 그냥 눈으로 푼다니까? 기억해두면 편해요. 그냥 기억해두면 편이에요. 가속도의 반입니다. 그 다음에 그걸 뭐 해주면 돼요? 시간 제곱해주면 돼요. 그래서 이 낙하 높이는 낙하 시간의 뭐라고요? 제곱만큼 비례한다. 여러분들 이게 전부입니다. 이딴 걸 왜 틀릴까? 나는 이해할 수 없어요. 물론 지금 틀릴 수 있어요. 공부하는 거니까. 다만 이거를 2달 연습했는데 틀린 거는 공부를 안 한 거예요. 그러면 이걸 2달 연습한다니까? 한 주 연습해도 떠듬떠듬거리면서 하잖아. 2주 연습하면요. 덜 떠듬거리면서 하시고요. 3주 연습하시면요. 슬슬 눈으로 풀기 시작하고 4주 연습하면 수월하게 풀려야 돼요. 안 그렇겠니? 내가 너희들한테 당장 눈으로 나만큼 풀라고 해요? 안 바란다니까 그렇게는.
무슨 말인지 이해돼요? 자, 이 두 개를 그러면 합치면 수평으로 던진 물체의 운동이 되는 거다. 죽어. 알겠지? 나는 평생 재워줄 거예요. 됩니까? 3. 자, 그러면 결국 이 두 개 합칠 거거든요. 그러면 이 운동 자체를 한번 보자는 거예요. 이제 성분을 나누지 말고 합쳐서. 그러면 이 운동에 작용하는 힘과 정확히 힘의 방향과 이 물체의 운동 방향에 대해서 조금 공부를 해보자고요. 자, 이 운동에 작용하는 힘의 방향과 운동 방향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번 해볼 겁니다. 두 가지를 써볼 건데요. 힘, 알짜 힘의 방향이겠죠? 운동 방향. 자, 힘은 여러분들 뭐만 작용하고 있어? 중력. 지금 힘이 오로지 중력만 적용하고 있다고요. 오로지 뭐만 작용한다고? 중력만 작용하고 있다고. 여기에서도 중력만 작용하고 있다고요. 힘의 방향은 어디입니까? 연직 아래 방향입니다. 여기서부터 중요한 거예요. 힘의 방향은 연직 아래 방향이고요. 수직 아래라 쓰셔도 됩니다.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일정합니다. 안 바뀌어요. 운동하는 동안 일정해요. 변하지 않아요. 운동 방향은 어떤데 여러분들? 운동 방향. 운동 방향. 일정. 자, 이 궤도에서 운동 방향 어떻게 정할 건데? 하면 죽는다 했는데. 자, 보세요. 운동 방향은 여기 궤도 있죠. 운동 궤도의 접선의 방향이에요. 접선의 방향. 의 접선의 방향이에요. 의 접선의 방향이라고. 방향이 어떻게 돼요? 계속 화살표 대가리가 어떻게 되니? 보는 곳이 달라지네요. 그치? 운동 방향 변한다 안 변한다? 변한다는 겁니다. 어휴. 어디 갔다 와서 보면서? 운동 방향은 변한다 안 변한다? 운동하는 동안 변해요. 일정하지 않습니다. 만약에 물어본다라고 하면 접선의 방향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시험에 나오나요? 용고는요 나올 법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보는 시험에서. 몰라요. 쌤이 자꾸 졸다가 이제 됐나요? 그러면 이 수평으로 던진 물체의 운동은 두 가지 성분으로 나뉘어서 볼 수 있는 합성 운동이면서 수평 성분은 뭐라고요? 등속 직선 운동을 하고 연직 아래로는 자유낙하 운동을 하는 운동입니다. 이 운동은 운동 중에 힘의 방향이 변해요, 안 변해요? 안 변합니다. 왜요? 연직 아래로, 수직 아래로 작용하는 중력밖에 없기 때문에. 근데 운동 방향은 어때요? 일정하지 않고 변하는 거예요. 그치? 그때 방향을 굳이 물어본다라고 하면 접선의 방향이다 라고 표현할 수 있는 거예요. 됩니까? 다들 덕하고 열심히 하네. 기다려봐요. 어제 너무 늦게 어제 늦게 잤다. 몇 시에 갔는데? 4시간. 나보다 일찍 잤잖아. 졸고 죽인다. 예. 예? 감사합니다. 아, 저거 그 신나는 거야. 자, 여러분들 이거 한 번에 다 이해했을 거라고 나는 생각지 않아요. 그래서 예제를 우리 같이 한번 만들고 풀어볼 겁니다. 예제. 네. 아유, 속상해. 대답도 열심히 하고 말이야, 아주 그냥. 자, 우선 10m/s 제곱의 중력 가속도가 기본 전제입니다.
자, 예제로 쓸 자료를 하나 그려볼게요. 공이 있어요. 공. 자, 지금 이 공이 위에 있죠? 이 높이를 h라고 해줄 거고요. 자, 이 공이 지금 수평으로 던져질 겁니다. 그때 수평으로 이동한 거리를 L이라고 표현을 할게요. L. 이 공은 나중에 여기로 올 거예요. 그다음에 이 공은 이렇게 도도도도도도도 운동을 한 거죠. 자, 얘가 연직 방향, 도착 직전의 속도를 v 연직이라고 이야기를 할 거고요. 얘의 수평 방향 속력은 v 수평이라고 표현을 할 겁니다. 됩니까? 이런 자료가 있습니다. 이런 자료가 있어요. 자, 문제 1번. 수평 속도 5m/s. 그리고 수평 이동 거리는 20m다. 문제에서 물어보네요. 낙하 시간과 h를 구하시오. 이렇게 물어보고요. 2번 h는 40m다. v 수평은 10m/s다. 물어보네요. L과 연직 방향 속도는 몇인지 물어봅니다. 너무 어렵나? 아니에요. 기분 탓이야, 기분 탓. 자, L은 몇 미터? 25m고요. H는 125m예요. 물어보네요. 수평 방향 속도와 연직 방향 속도를 구하세요. 세 문제 해볼 겁니다. 해보세요. 아이 쉬워라. 쉽지? 눈으로 풀겠구만. 눈으로. 손으로 푸세요. 아직은. 선생님, 저 빨간색 저거 뭐예요? 꿈에서 안 알려줬어? 어디 말하는 거죠? 알파 전 비례한다라는 표시예요. 기호. 2배가 됐을 때 그 값도 2배가 되고 3배가 되면 3배가 되고 그게 비례한다라고 표현해요. 여러분 저 꾸준하게 열심히 하잖아요. 나는 내신 준비하면 진짜 이 정도면 5점 다 풀어요. 그럼 돼요 여러분들. 해볼까? 다 했어요? 네? 했어? 아니요. 아직 다들 하세요. 손 움직여 손! 근데 이게 오늘 보는 거에 나온다고요? 연습시키고 있잖아요 여러분 지금. 근데 눈치를 봐. 이거 한번 봐요. 아니 맞다고? 맞죠? 근데 나한테 왜 물어봐? 해볼까요 여러분? 천천히 한번 같이 해봅시다.
자, 중량가속도 몇이래요? 수평 속도 몇이래요? 1m/s라고 하고요. L은 몇이래요? 그러면 얘는 수평으로 이동할 겁니다. 이 속력으로요. 언제까지? 낙하하는 동안. 그치? 그랬더니 20m를 갔대요. 그럼 몇 초 동안 낙하해야지 20m 가는 거야? 4초에 낙하 시간 몇 초입니까? 4초고요. 자, 4초 동안 떨어질 건데 1초 낙하하면 몇 미터예요? 1초에 5m거든요. 가속도 반이요. 그러면서 안 배웠구나. 1초에 5m 간다고요. 맞지? 1초에 5m 떨어져요. 4초 동안 떨어진대요. 어떻게 해줘야 돼? 얼마 곱해줘야 돼 그러면? 16. 몇입니까? 80 누구야? 85. 이해되죠? 여기다 시간 제곱해주면 돼요. 5 곱하기 시간 제곱. 아니라고? 내가 생각하는 거야. 아니요. 나도 강의하려고. 아니요. 됩니까? 돼요? 자, h가 40이고 수평 속도 10m/s래요. 40이란 말은 5 곱하기 시간 제곱이 40m라는 뜻이거든요. 네. 그러면 시간 제곱이 8이잖아. 몇 루트 2예요? 2루트 2. 아, 낙하 시간이 2루트 2입니다. 지금 못 따라오고 있는 친구 솔직히 손 들어보세요 빨리. 손 들어. 안 부끄러운 거야. 씨. 부끄러운 건 없어. 손 들어. 좋아요. 난 조용하시고 다 보세요. 자, 자유낙하 운동은 일종의 무슨 운동이라고요? 등가속도 운동이라고요. 맞죠? 네. 자, 등가속도 운동 같은 경우에는 이동한 거리를 우리가 공식으로 표현을 할 때 2분의 1 곱하기 가속도 곱하기 운동한 시간의 제곱을 해줍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됩니까? 이해가 돼요? 그때 얘가 왜 이런 공식을 가지게 되는지는 이야기해줬는데 기억이 안 나실 거니까 매우 간단하게 이야기해주면 2분의 1에다가 가속도에다가 시간을 한번 곱하면요 평균 속도가 만들어집니다. 정지한 물체 기준으로 볼게요. 맞지? 정지한 물체 같은 경우에 예시를 들어 볼게요. 가속도가 10이야. 가속도가 10. 처음에 정지해요. 1초 동안 가속을 했대. 1초 뒤에 속도 몇이에요? 10m/s 되겠지. 미터/s 제곱의 뜻이 초당 몇 미터/s씩 빨라진다는 뜻이거든. 더해진다는 뜻이거든. 1초 동안 10m/s 더해지면 10m/s죠. 맞지? 그럼 0에서 1초 동안 평균 속도는 몇인 겁니까? 그의 절반인 5가 된다고요. 이해가 돼요? 네. 이해가 돼요? 네. 그래서 2분의 1 AT를 해주면 평균 속도 값을 가지는 등속도 운동이 된다고요. 거기다가 시간 곱해주면 뭐가 되겠어요? 이동 거리가 될 거거든. 그래서 2분의 1 AT 제곱을 쓴다고요. 이해가 됩니까? 네. 자, 그러면 이거를 우리가 자유낙하 운동에다가 적용을 시킨다라고 하면요. A를 뭐로 바꾸면 돼요? G로 바꾸면 되거든요. 됩니까? 그럼 봐봐. 결국에 이게 뭐니? 가속도 반이라고요. 거기다 시간 제곱해주면 된다고요. 1초면 1 들어가는 거거든. 그래서 1초 동안 낙하한 거리가 중력 가속도 반이라고요. 이해됩니까? 중력 가속도 반 5죠. 시간이 2초면 여기다 2 넣으면 되잖아. 2의 제곱 몇이에요? 4요. 3 들어가면 어떻게 돼요? 4 들어가면요. 2루트 2 들어가면요. 어휴, 또 하네. 이해됩니까? 무슨 말인지? 그래서 5 곱하기 시간 제곱하면 낙한 높이가 나온다고 이런 자식들아. 자, 그럼 보세요 여러분들. 여기 40m라고 하잖아. 얘는 1초 낙한 높이에다가 시간 제곱해준 걸 거 아니야. 가속도 바에다가 시간 제곱. 5 곱하기 몇 해야지 40 됩니까? 안 되면 계산기 써. 확실해? 네. 진짜? 네. 알겠어. 8 맞습니다. 그냥 8은 누구를 제곱해야 돼요? 2루트 2제. 그치? 그래서 낙하 시간이 2루트인 거예요. 너무 쉽지 않니? 자, 그럼 얘는 2루트 2초 동안 낙하하는 겁니다.
수평 방향 속도 몇이래요? 10m/s. 10m/s래요. 얘가 2루트 2초 동안 이동하면요? 20분지. 이 얼마나 쉽니? 얘가 2루트 2초 동안 중력 가속도 10으로 가속하면 속도 몇 대입니까? 연직 방향 속도는 20 루트 2m/s 되겠네요. 됩니까? 곱하기 문제야, 곱하기. 여러분들 25m 갖고 높이는 125m래요. 125m래요. 5초 연직 방향. 속도요. 조니까 인식해. 아니 속도가 왜? 연직 방향 속도는 낙하 속도죠. 낙하 속도. 중력 가속도로 등가 속도 한다고요. 초당 몇 m/s 빨라진대? 10m. 몇 초 동안? 2루트 2초 동안. 무슨 말인지 이해돼요? 이해돼? 안 되면 안 된다 하세요. 부끄러운 거 아닙니다. 돼요, 안 돼요? 돼요. 돼요? 네. 좋아요. 125m래요. 5 곱하기 뭐 한 겁니까? 25요. 20은 뭐의 제곱이에요? 5의 제곱이요. 낙하 시간 몇 초예요? 5초요. 5초 동안 25m 갔대요. 수평 방향 속도 몇입니까? 5m/s. 연직 방향 속도는요? 50m/s. 왜? 아래 방향으로는 초당 10m/s 빨라진다고. 이해됩니까? 이게 전부라고요. 할만하죠? 이걸 2달 동안 하는데 못 풀겠다는 거는 공부하는 척만한 겁니다, 여러분들. 이해돼요? 할 수 있겠어요? 네. 좋아요. 그러면 조금 더 심화 버전을 한번 해볼 겁니다. 이게 심화라고? 장난 아니 지금? 곱하기 정도 할 수 있잖아. 5 곱하기 x 제곱. x는 몇입니까? 물어보는 건데. 자, 심화 뭘 할 거냐? 4. 응용 문제입니다. 충돌 유형이라고 난 보통 이야기를 해요. 정말 쉬워, 진짜 쉬워 얘들아. 자, 어떤 상황이냐면 이런 상황이에요. 공 A가 있고요. 공 B가 있어요. A와 B가 있습니다. 자, B는 자유낙하 시킬 거고요. A는 수평으로 던질 거예요. 시간이 무한대라고 하면 둘이 충돌할까? 충돌 안 할까? 안 해요. 한다 안 한다. 자, 한다 손. 안 한다 손. 왜 안 할 것 같아요? 안 맞지 않을까요? 왜? 그러니까 왜? 난 틀린 대답을 싫어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내가 싫어하는 대답은 근거 없는 대답이에요. 잠시만요. 만약에 내가 그 말을 뱉은 근거만 명확하게 있다라고 하면 난 틀린 대답도 좋은 말이라고 생각해요. 진심으로. 왜냐면 대학 가서 그런 거거든요. 제 말은 안 좋은 말 같습니다. 너 왜 그랬어? 그냥 안 멋있을 것 같았어요. 그러니까 그냥 왜? 그 그냥의 이유가 뭔데? 이걸 고쳐야 됩니다, 여러분. 웃자 건 소리 아니에요. 네. 여러분들 되게 나중에 많이 하는 시험 때 직거리가 뭐냐면 정답 고치기입니다. 왜 고쳤니 물어보면 아 왠지 이걸 것 같았어요 라고 이야기를 한다고. 진짜 많이 해요. 내가 하지 말라고 욕을 한 바가지 해도 틀려와야 돼 그렇게. 그러면 그 애들한테 내가 뭐를 연습시키냐면 네가 그래 고치는 거 좋다. 다만 네가 그 정답을 고친 명확한 근거와 사유가 있을 때만 고쳐라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걸 연습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그 감에 의존하면 안 돼요. 그게 마약이거든. 10번 고쳐요. 2번 맞거든. 그 2번이 존나 짜릿해. 아이 도파민이 시험사. 맛들인 거야.
8번 틀린 건 기억도 안 나. 그 2번만 강렬하게 남거든. 계속 꽂힌다고. 그러면 결국 공부는 확률 싸움이에요. 내가 잘 될 수 있는 방향성을 가지고 가야 된다고. 그 2번에 현혹되면 안 돼. 아, 나는 고쳤는데 맞으면 어떡하지 지금? 그래서 고친 이유가 있니? 아니요. 그럼 고치지 마세요. 무슨 말인지 이해됩니까? 연습이 되셔야 돼요. 네. 나는 애들한테 정답 빨리 말하라고 이야기 안 하거든요. 그 대신 근거 있게 이야기하라고요. 정말 이렇게 중요한 공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거가 없었죠? 네. 자, 믿기지 않겠지만 저거 했어요. 언제요? 얘 도입하면서. 이 도입하면서 했어. 내가 뭐 그려줬었어 여기? 그리지 마세요 하고 자연아 아까 그랬었지. 저거 다시 그리려고 그리지 말라고 한 겁니다. 얘들 수평 높이 어때요? 자연학과 주기만 하나. 따라 그러지 마세요. 이게 초단위라고 합시다. 자, 1초일, 0초일 때, 0초일 때, 양초 이렇게 있어요. 0초일 때. 1초일 때 어디 있어요? 여기 있게. 2초일 때는요? 여기 있게. 3초일 때는요? 여기 있다고요. 그럼 안 만나는 거 아니에요? 그럼 나중에 시간 무한하다고요. 그럼 나중에 어떻게 되겠어요? 높이 같아요. 아, 이해됩니까? 이해가 돼요? 그래서 이 경우에는 충돌하는 경우와 안 하는 경우가 나뉘어지게 될 겁니다. 그걸 일반화시켜 줄 거예요. 일반화시켜 줄 겁니다. 자, 이 둘 사이의 수평거리 공의 크기는 무시한다라고 보통 표현을 해요. 쌤이 L이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L이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얘의 수평 속도 그냥 V 수평이라고 쓸게요. 색깔 굳이 안 쓰셔도 돼요, 여러분들. V 수평이라고 할게요. 자, 시간은 그냥 시간으로 표현할 겁니다. 시간은 그냥 시간이라고. 자, 유형은 두 가지예요. 충돌하는 경우와 충돌하지 않는 경우는 아닙니다. 자, 충돌하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제 A가 가지는 V 수평 곱하기 낙하 시간을 곱한 값이 L보다 크거나 같으면 반드시 충돌해요. 무슨 말인지 이해됩니까? 이 두 개 곱한 값이 L보다 크거나 작으면 무조건 충돌한다고요. 그러면 언제 충돌하는데? 이 두 개 곱한 시간이 L이 되는 때 충돌하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돼요? 그럼 누가 물어볼 수 있겠죠. 그러면 결국에 충돌 시간은 어떻게 돼요? 나 식스가 별로 안 좋아하는데 뭐분의 뭐가 되는 거예요? V 수평분의 L 된다고요. 식은 별로 안 좋아해서 흰색을 쓸 겁니다. 근데 충돌 시간이라고. 너무 당연한 거잖아. 이해됩니까? 그럼 충돌 안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떤 경우요? 이 수평 방향 속도 주고요. 내가 이 물체의 낙하 시간을 곱했어. 근데 이 값이 이 두 공 사이의 거리 L보다 작으면요 충돌하진 않습니다. 너무 당연한 거잖아요. 안 그래요? 할 수 있겠어요? 자, 나는 사람을 믿는다 안 믿는다? 안 믿어요. 가족 외에는 아무도 안 믿습니다. 그래서 예제를 만들 겁니다. 예제 A B
h 두 공 사이의 거리 L. 중력과 속도는 역시나 10m/s 제곱이라고 할 거고요. V 수평 낼 겁니다. 자, 이제 1번. 수평 방향 또 줬어요. 5m/s다라고 줬어요. L은 20m고요. H는 125m입니다. 충돌 여부 어떻게 됩니까? 충돌해요? 안 해요? 충돌 합니다. 왜요? H가 125m라고 하면 만약에 그냥 자유 낙하했을 때 몇 초 동안 낙하할 수 있다는 거예요? 5초. 왜일까? 중력 갔을 때 몇이야? 10m 1초 낙하하면 몇 미터 낙하해? 5m에다가 시간 제곱한 값이 몇이 나와야 돼요? 100. 됩니까? 네. 되죠? 자, 그러면 L이 20m래요. L이 20m. 그러면 둘 사이에 5m/s로 공 A가 몇 초 동안 가면 충돌하겠어요? 4초 동안. 그러니까 1, 2, 3, 4 부르신다고요. 됩니까? 몇 초일 때 낙하 후 몇 초 뒤? 4초 뒤에 충돌합니다. 추가 질문 띠링띠링. 지상으로부터 몇 미터 위에서 충돌합니까? 80m. 맞아요? 왜 4초 뒤에 좀 25% 되죠? 아. 자, 여러분들 낙하 후 4초 뒤에 충돌합니다. 지상으로 몇 미터 위에서 충돌합니다. 대답을 해봐. 40 뭐라고? 5? 5m? 80. 아니 45. 45? 확실해? 아니 말을 해. 아니 근데 이거 높이가 100이고 그래, 45m입니다. 빼면은 45m예요. 애들 대개 80m 씁니다. 오답의 반이 80이에요. 왜일까? 위에서부터 니들은 빼야 돼. 그치, 니들 대충 읽거든요. 문제 안 읽거든. 4초 낙하하면 쳐박으니까 80m 낙하하고 쳐박겠지 80m 쓴다고요. 지상으로부터 몇 미터이라고 했잖아. 지상으로부터 몇 미터? 지상이 125m거든요. 80m 낙하하면 지상으로부터 45m 위에서 충돌하는 거예요. 이해됩니까? 할 수 있겠어요? 자, 그러면 변형 문제 2번. 미칠 것 같네, 얘들아. 천천히 스텝 바이 스텝으로 해요. 한 번에 못합니다, 여러분들. 3번까지 있나요? 안 알려줄 거예요. 자. 얘가 V수평 써줘야겠어. V수평 속도 10m/s고요. 10m/s고요. 얘가 B의 연직 방향
속도가 30m/s일 때 충돌했다라고 합니다. 낙하 후 몇 초 뒤에 충돌했는지 그리고 L은 몇인지 구하시오. 이게 얼마나 쉬워 얘들아. 눈으로 본다 눈으로. 자 여러분들 충돌을 합니다. 그쵸? 네. 근데 언제 충돌한다라고 해요? B의 연직 방향 속도가 몇 미터 퍼 세컨드일 때? 30m 퍼 세컨드일 때 충돌을 한다라고 하네요. 자, B의 연직 방향 속도가 30m 퍼 세컨드가 되는 거는 낙하 후 몇 초 뒤입니까? 3초 뒤죠? 3초 뒤. 자, 그 말은 즉 3초 뒤에 얘들이 만난다는 거고 A는 수평 방향으로 3초 동안 이동하다가 만난다는 거예요. A는 수평으로 이동하는 속도가 몇이에요? 10m per second. 바뀌어 안 바뀌어? 안 바뀔 거거든. 맞지? 10m per second로 3초 동안 이동을 했다고요. 몇 미터 이동하는 겁니까? 수평 방향으로? 30m 이동하는 겁니다. 33초. 됩니까? 이게 여러분들 킬러 문제예요. 어이가 없어? 뭐라고? 말 똑바로 해라. 어? 됩니까? 잘 하셔야 됩니다. 이거 여러분들 최소한 방학 때 요 정도 수준까지 오면 방학 진짜 잘 보내는 거예요. 이게 킬러가 아니고 웃기지? 근데 이거 1등 못 받는다라고 하면 여러분들 노력의 문제입니까? 머리의 문제입니까? 노력의 문제예요. 아니야. 이건 내가 애들 너무 많이 가르쳐봐서 알아요. 쌤이 강의 올해로 9년 차거든요. 내가 9년을 가르쳤다고 애들 학원에서. 나 좀 늙었어요 여러분들. 그렇게 많은 애들이 막 지나오면서 이제 애들 가르치다 보니까 어느 정도 보이거든요. 고1 수준까지 여러분들 머리 탓하는 거는 공부하기 싫어서 자기 합리화 하는 겁니다. 9 곱하기 5를 못해서 낙하 시간 3초를 못 구한다? 3 곱하기 10을 못해서 30임을 못 구했다? 여기 없어요 여러분들. 중학교 졸업 못합니다. 중학교 좀 했잖아요. 혹시 못한 친구 있니? 없죠 여러분들. 열심히 하세요. 천천히 그냥 하나하나 따라가면 돼요. 그러니까 친구들마다 흡수한 속도는 좀 다르긴 해요. 어떤 친구는 진짜 내가 딱 기본만 알려주고 나머지 다 한번 짜라락 응용된 친구도 있어요. 근데 어떤 친구는 한 2주 동안 클리닉을 해야지 얻을 수 있는 친구도 있어요. 근데 그 친구들 둘 다 어느 수준만 넘어가잖아요. 그럼 똑같아요. 그럼 똑같은 거야. 무슨 말인지 이해됩니까? 내가 여러분들한테 100m를 10초 만에 뛰라 그래요? 15초 만에 뛰라고 하는 거예요. 100m 15초 만에. 그럼 어떤 친구는 처음 뛰자마자 13초, 12초 막 뛰는 친구도 있어요. 근데 어떤 친구는 뛰는 방법을 좀 배워야지, 좀 요령을 배워야지 15초에 끄는 친구가 있더라고. 근데 100m 15초에 못 끄는 친구도 거의 없습니다. 남학생 경우에는. 조금만 가르치면요. 못 뛸 것 같아요. 그럼 내가 살을 한 20kg 빼게 하면요. 한 15초 안에 다 뜁니다. 진짜로. 딱 그 정도 수준이라고 고등 공부가. 됩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어느 정도 노력하는 그 개별 차는 있어요. 노력치의 차이는 있는데 도달해야 되는 천장이 되게 낮다라고요. 고등학교 공부 자체가. 머리 타는 거는 대학 가서. 정확히는 석박사 할 때. 세상에 없는 지식을 만드셔야 할 때. 머리 탑니다. 진짜 많이 타요. 됩니까? 여기까지 해서 우리가 심화 문제를 좀 같이 연습을 해봤고요. 마지막 내용 하나 하고 마무리할 겁니다. 뭐 할 거냐? 되게 쉬운 거 할 거예요. 그쵸? 좋았어. 그거야. 5. 자, 뉴턴의 사고 실험 5를 할 겁니다. 자, 뉴턴의 사고 실험은 우리가 가정을 두 개 둘 겁니다. 지구는
안전한 구예요. 안전한 구고요. 공기 저항이 없다라는 가정을 좀 두고 볼 겁니다. 이 내용에. 되게 쉬워요. 너무너무 쉬워요. 자, 쌤이 지구를 대충 그려볼게요. 지구야, 지구. 그래요? 그리셔야 돼요. 그리고 산을 하나 그릴 거고요. 대포를 하나 이렇게 그릴 겁니다. 대포 열심히 예쁘게 그린다고 시간 쓰지 마세요. 대충 그리세요, 네모로. 됐습니까? 그렸어요? 그렇지? 자, 대포 쏠 겁니다. 세 발 쏠 거예요, 세 발. 자, 첫 발 쐈어요. 떨어지겠죠? 떨어지겠죠? 자, 이때 수평 방향 속도를 쌤이 VA로 쐈다라고 표현할게요. 조금 더 빠르게 쏴볼까? 떨어집니다. 이때 VB로 쐈다라고 표현할게요. VB. 떨어져야 돼요. 근데 뉴턴이 생각을 한 겁니다. 아니, 지구도 곡률이 있고 이 포물선 운동에도 곡률이 있네. 운동 궤적에. 그러면 그 곡률이 완벽하게 맞아떨어지는 수평 속도로 쏘게 된다라고 하면 지구를 공전하지 않을까 하고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그럴까 안 그럴까? 이론적으로 그렇습니다. 얘가 일정 속도에 도달을 하면요 공전을 해요. 무슨 말인지 이해됩니까? 이게 뉴턴의 사고 실험이에요. 자, 그러면 수평 방향 속도를 비교해 볼게요. 누가 제일 빠르겠어요? VC요. 그쵸? VC가 제일 빠를 겁니다. VA가 제일 작고 VB가 그 다음이고요. VC가 제일 빠릅니다. 자, 그러면 낙하 시간을 좀 볼게요. 자, 여기서 애들이 많이 힘들어합니다. 자, A가 이 A의 속도로 쐈을 때의 낙하와 B 속도로 쐈을 때의 낙하 시간 어떨 것 같아요? 같다라고 해야 됩니다. 아니 선생님 더 높잖아요. 여기서 높은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니들의 생각을 내가 한번 표현해 쓰지 마세요 여러분들. 애들 생각은 이겁니다. 선생님 자, 높이를 표현해 볼게요. 자, 이게 A의 높이입니다. 자, 높이를 표현해 볼게요. 선생님 이게 B의 높이 아닙니까? 그러면 B가 더 느리게 떨어지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높이는 지표로부터예요. 지표로부터. 그러면 A에서의 높이도 얘가 될 거고요. 이거를 B로 가지고 오면요 B에서 높이도 얘가 돼요. 높이는 같습니다. 이해됩니까? 그래서 낙하 시간은 A와 B가 어떻다고요? 같아요. 그렇지. 이걸 TA라고 표현하면 TB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거고요. C는 어떻게 한다고? 낙하한다 안 한다? 낙하하지 않고 뭘 한다? 공전한다. 다른 말로 하면 금속 뭘 한다고요? 원동을 한다 라고 표현을 합니다. 됩니까? 이거 배우는 거예요. 너무 쉽잖아. 인간적으로다가. 이걸 생각해낸 거예요? 응. 머리로요? 네. 그러면 뭘로 하겠니? 발로 하겠니? 그러니까 이거는 세상에 없던 지식이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만드는 사람들을 우리는 박사라고 불러요. 이때부터는 머리를 탑니다. 진짜로. 근데 5 곱하기 9는 5 곱하기 뭐의 제곱이지? 와! 머리 타는 얘들아? 진짜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노력의 문제입니다, 여러분들. 스텝 바이 스텝으로 해야 돼요. 나는 왜 한 번에 노력을 했는데 안 되지? 그건 개인차입니다. 근데 그 정도는 넘을 수 있는 노력이 있다고.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내가 빨리 하라는 거 아니잖아요. 천천히도 좋아요. 도달만 하자고요. 알겠죠? 그래서 여기까지 해가지고 우리 시험 범위입니다. 자, 지난 시간까지 우리가 공부할 때 쌤이 여러분들한테 조금 당부한 게 있다라고 하면 이거를 마냥 공식만 암기하는 게 아니라 내용을 이해를 하고 왜 이걸 쓰는지 그리고
이때 물리값들과의 관계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조금 집중하자고 했었거든요. 그쵸? 그래야지 중력 파트를 잘 풀 수 있다. 그래서 아까도 우리가 써먹었던 게 뭐였어요? 시간과 비례한다, 시간의 제곱에 비례한다. 그 관계를 쓰면 계산들이 되게 쉬워지거든요. 됩니까? 근데 여기서는 여러분들 조금 말이 달라져요. 여기서부터는 여러분들 공식을 가지고 놀아야 돼요. 여기서는 공식을 가지고 놀아요. 근데 외울 공식이 4개뿐이고요. 되게 간단해요. 그래서 이 4개를 여러분들이 이번 주에 마스터하는 게 한 주의 목표가 되셔야 됩니다. 아 물론 누적 복습은 하셔야 되고요. 이해됩니까? 해볼 겁니다. 자 여기는 말 그대로 안전과 관련된 파트예요. 자 과학기술이 발달하면서 함께 발달한 게 교통수단입니다. 교통수단. 자 그럼 어떤 탈 것들이 생기면서 걸어 다닐 땐 생기지 않았던 문제가 발생해요. 바로 사고가 발생해요. 사고. 근데 사고가 발생하다 보니까 어떤 경우에는 되게 크게 다쳐요. 사람이. 어떤 경우에는 안 다쳐요. 크게. 분명 둘 다 운동하는 물체와 충돌을 했는데 어떤 경우에는 크게 다치고 어떤 경우에는 작게 다치는 걸 보고 아 운동하는 물체들이 가지는 운동 효과라는 게 존재하겠구나라고 과학자들이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럼 그 운동 효과를 어떻게 표현할까 하다가 나온 게 운동량이라는 개념이에요. 그래서 우리 운동량이라는 개념을 공부할 거고요. 자 그러면 우리가 충돌을 했을 때 사고가 났을 때 충격받는 양이 있을 거 아니야. 이거는 또 우리가 물리량을 표현할 수 없을까 하고 고민하고 만든 게 충격량이라는 개념입니다. 이 둘을 공부하다 보니까 관계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관계를 우리가 한번 공부를 해보고 이걸 가지고 노는 파트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처음에 공부할 거는 바로 가장 기본이 되는 여러 가지 물리량인 운동량을 공부해 볼 거고 충격량을 공부해 볼 거고요. 그리고 우리가 사고가 났을 때 받는 평균적인 힘, 이 평균 힘에 대해서 공부를 할 겁니다. 근데 이거 불러주는 게 되게 다양하거든요. 이 평균 힘을 뭐 충격이라고 표현하기도 하고요. 뭐 충격력이라고 표현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그래서 결국 다 평균 힘에 대한 이야기다. 그래서 이야기를 좀 해볼 겁니다. 자, 여러분들 물체는 운동을 하는 경우가 있겠죠. 그러면 그 물체들은 서로 각각 다른 운동 효과를 가진다라는 말 써요. 운동 효과를 가진다. 자, 이건데 여러분들 그리지 마시고요.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들이 탈 것을 쳐 박아야 돼요. 내가 옵션 2개 줄게. 하나는 버스에 박아야 돼요. 안 빨라 얘들아. 별거 아니야. 시속 30km로 박아야 됩니다. 자, 하나는 경차예요. 모닝이라고 조금 이 기온 차가 있거든요. 똑같은 속도를 가지고 있어요. 둘 중 하나에 박아야 돼. 언제는 어디에 박겠니? 저는 모닝. 왜? 그래 제가 좀 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보통 그런 생각을 합니다. 속도가 똑같은데 왜? 이게 질량이 다르니까. 또 질량이 다르죠. 그치? 그러니까 운동 효과가 다르겠구나라고 과학자가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운동량이라는 개념을 만들 때 저기 있는 속도와 질량 중에 질량이란 값을 써야 되겠다 생각을 한 겁니다. 자, 또 그냥 언제 모닝 좋아하는 거 저 같으니까 쌤이 모닝 옵션 하나 더 줄게. 근데 이건 지옥에서 오는 모닝이에요. 시속이 300km야. 어떻게 받을래? 30km. 왜? 속도가 다르고. 30km 박으면 안 돼? 살아야지. 대학 가야지. 연애해야지, 그치? 군대 가야지. 나라 지키러 가야지, 그치? 그리고 이거 봐. 무슨 말인지 이해됩니까? 자, 그러면 결국에 이 물체들이 가지고 있는 운동 효과는 그 물체가 가진 질량과 그 물체의 속도와 연관이 있다고요. 그래서 우리 앞으로 이 운동량이라는 물리량을 이렇게 정의하고 이렇게 우리가 공식으로 만들자 하고 개념을 만들어냅니다. 바로 운동량이라는 개념입니다. 자, 운동량은 앞으로 소문자 P로 표현을 해줄 거고요. 단위를 쓸 건데 괄호 내가 다들 할 때까지 닫지 마세요. 킬로그램 곱하기 미터 퍼 세컨드라는 단위를 가집니다. 얘랑 같은 단위를 배울 건데 아직 안 배울 거예요. 닫지 마세요. 자, 그러면 이거를 한글로 조금 정의를 해보자고 하면 운동하는
물체가 가지는 운동 효과를 표현한 물리량이다라고 합니다. 자, 공식 한번 써볼게요. 자, 이거 보시면 알겠지만 이 물리량이래. 운동량 P는 한글로 써줄게요. 처음은 뭐 곱하기 뭐가 되겠어요? 질량 곱하기 속도가 되겠네요. 저 물체가 가지는 운동 효과 효과. M 곱하기 속도 V가 됩니다. 자, 여기서 여러분들 좀 집중하셔야 돼요. 중요한 워딩이 나와요. 중요한 거. 자, 우리가 중력 파트 공부해 볼 때는 사실 방향성 이야기를 했지만 방향성 고려하는 문제가 있었어 없었어? 거의 없었죠. 그치? 거의 없었다고. 근데 중요하다며. 그쵸? 여기서부터 중요해집니다. 자, 이 공식 보세요. P는 뭐 곱하기 뭐라고요? 질량 곱하기 저그 속도는 뭘 가져? 방향. 방향성을 가지는 물리량입니다. 이게 중요해져요. 자, 본격적으로 방향을 써먹는 파트가 여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 통합과학 때는 방향을 뭐와 뭐로 배운다고 했어요? 플러스와 마이너스. 그게 뭘 의미한다고 했지? 서로 반대다를 플러스 마이너스로 표현해 줄 거예요. 됩니까? 예컨대 오른쪽이 플러스면 왼쪽은요? 마이너스. 위가 플러스면 아래는? 마이너스. 공이 플러스면 선은? 마이너스. 마이너스. 똑똑하구나. 이렇게 표현한다고요. 그 말은 운동량이라는 이 물리량에도 뭐가 존재한다고요? 방향성이 존재하는 물리량이라는 말입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돼요? 방향성이 존재하는 물리량이라는 뜻이에요. 됩니까? 그래서 우리 앞으로 P는 mv고 이 운동량 또한 방향성을 가진다라는 거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됩니까? 자, 두 번째. 자, 우리가 사고가 나면 물체 간 충돌이 일어나죠. 충격을 받게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충격량이라는 물리량도 만들어내요. 대문자 I로 표현을 할 거예요. 자, 우리가 무언가와 충돌하게 되면 우리의 운동 상태가 바뀌어야 안 바뀌어요? 바뀐다는 거지. 그 말은 우리가 뭘 받는다는 거야? 힘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럼 내가 어떠한 힘을 얼마나 오래 받았는지를 우리가 충격의 정도로 표현하면 되겠네. 그쵸? 그래서 이 충격량이라는 건요, 힘과 그 힘을 받은 시간으로 표현을 해줄 거예요. 우리 힘의 단위 뭐로 표현했습니까? 뉴턴. 뉴턴. 시간의 단위로는 세컨드를 쓸 겁니다. 뉴턴 곱하기 세컨드로 쓸 거예요. 받지 마세요. 자, 그러면 이 충격량을 우리가 간단하게 정의를 한다면 충격받는 정도를 나타낸 물리량이다 라고 해줄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둘이 지금 곱해져 있죠? 보시면 알겠지만 결국 어느 정도의 힘을 얼마나 받았는지를 통해서 우리가 충격량을 만듭니다. 그래서 공식 또한 이 충격량 I는 힘 F 곱하기 충격을 받은 시간이 되겠죠. 그치? 이거를 그냥 충돌 시간이라고 표현을 할 겁니다. 그러면 충돌 받기 전과 충돌 받은 후 그 사이 시간이 내가 충돌을 받은 시간이겠네요. 그쵸? 저거 안 꺼졌네? 이글 것 같습니다. 스트레스 많이 받으세요. 그런 스트레스 필요해. 자, 델타 T로 표현할 거예요. 됩니까? 이거 됩니까? 이렇게 표현해 줄 수 있다고요. 이해되죠? 내용 어렵습니까?
단단하죠? 자, 근데 과학자들이 이거 보니까 뭔가 이상해. 이 둘 사이에 관계가 있을 것 같아요. 관계가. 이 공식 사이에 관계가 존재한다라는 건 한번 확인했고 실제 그 값이 맞아떨어지는지 한번 봤어요. 자, 보니까 공이 있어요. 1kg래요. 얘가 10m/s로 가고 있어요. 그럼 운동량 몇입니까? 단위까지 하셔야죠. 운동량 단위요, 단위. 킬로미터? 아 킬로그램 킬로그램 곱하기 미터 퍼 세컨드. 미터/세컨드야. 이게 운동량이에요. 충돌해도 충돌. 자, 충돌할 때 꽝 하고 어디. 그랬더니 이 공의 질량은 바뀌지 않고요. 속도가 8m/s로 변했대요. 운동량 몇입니까? 8kg 곱하기 m/s가 됐대요. 자, 그러면 꽝 하고 부딪혔을 때 어느 크기의 힘을 얼만큼 받은지 봤어요. 얘가 2N의 힘을 1초간 받았대. 자, 그 말은 얘가 받은 충격량이 몇이라는 거예요? 2N 곱하기 세컨이다 라고 할 수 있겠네요. 됩니까? 근데 봐봐. 지금 운동량이 얼만큼 변했어요? 마이너스 2kg 곱하기 m/s가 됐잖아. 이 충격량을 구해보면 이 값이랑 어때요? 같아요. 무슨 말인지 이해됩니까? 근데 지금 뭐가 빠져 있어요? 부호. 그치? 그럼 사실 여기 부호를 어떻게 줘야 되겠어요? 줘야 된다고. 자, 그 말은 여기서 이것만 우리가 넣어주면 끝이 되겠다. 자, 여기에 힘이에요. 3요소 중 하나가 뭡니까? 방향이거든. 그럼 사실 이 물리값에도 방향이 들어가요. 무슨 말인지 이해됩니까? 그래서 얘도 플러스와 마이너스를 넣어줘야지. 그럼 충격량에도 뭘 넣어줘야 되겠어요? 얘는 힘을 받긴 했는데 지금 오른쪽 가고 있는 걸 플러스로 표현했죠? 그럼 왼쪽 가고 있는 건 마이너스로 표현해줘야지. 그래서 결국에 이 충격량과 운동량의 변화량이 어때요? 같구나라는 걸 알 수가 있다고요. 이걸 공식으로 해도 알 수가 있습니다. 공식 유도하는 거 따라 쓰지 마세요. 자, 이 I는 힘 곱하기 델타 T예요. 맞지? 맞지? 네. F는 여러분들 뭐예요? MA입니다. 그럼 이렇게 된다고요. 맞습니까? 네. 가속도 어떻게 고쳐요? 가속도 공식 뭡니까? 시간분 델타 T, 그쵸? 시간 간격이잖아요, 이게. 그 다음에 속도 변화량. 공식 이렇게 되네. 나눠지네요. 맞지? 그럼 어떻게 됩니까? 질량 곱하기 속도 변화량이 되거든요. 그럼 이거 어떻게 표현해줄 수 있어요? 질량 곱하기 속도가 뭔데? 운동량이거든. 그럼 결국 이게 운동량의 변화량이구나 라고 나오는 겁니다. 이해돼요? 미칠 것 같아서 아니지? 그래. 열어요. 뭐라 하니 내가? 읽을 것 같다고? 괜찮아. 자, 운동량과 충격량의 관계. 우리 금방 봤으면 알겠지만 결국에 이 둘은 간단하게 표현할 수 있어요. 충격량은 다른 말로 뭐라 할 수 있다고요? 이 충격량 I는 뭐의 변화량? 운동량의 변화량이다. 그래서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 세모예요. 델타 T. 됩니까? 자, 그 말은 즉 얘들의 단위가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서로 공유된다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사실 뉴턴 곱하기 세컨드, 여기는 킬로그램 곱하기 미터/세컨드로 고칠 수 있고요. 단위 이제 괄호 닫아주시면 돼요.
됩니까? 따라 쓰지 마시고요. 그냥 보세요, 여러분들. F는 MA죠. 그럼 단위로 봤을 때 킬로그램 곱하기 미터 퍼 세컨드 제곱으로 쓸 수 있습니다. 힘의 단위. 뉴턴. 근데 여기다가 시간 곱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나라가 되죠? 곱하기 T. 맞죠? 그래서 킬로그램 곱하기 미터 퍼 세컨드가 뉴턴 곱하기 세컨드와 같은 뜻입니다. 이해됩니까? 그래서 이 단위들 이렇게 쓰시면 된다. 근데 내가 지금 같다라는 단위 무슨 색으로 썼어요? 흰색, 원래 앞에 적은 애들은 노란색으로 했죠. 누가 중요해 보이니? 노란색. 노란색. 왜 이 둘을 나눠줬을까? 쓰지 마세요. 학교에서는. 무슨 말인지 이해됩니까? 왜? 특히나 용건 잘 들어라. 용산고 보면 점수를 객관식 먼저 주고 주관식을 알려줘요. 왜 그럴 것 같아요? 그게 무슨 말이야? 객관식 점수부터 나오고 주관식을 채점하신다고요. 왜 그럴 것 같아요? 오래 걸려서. 선생님이 다 채점하는 거 아니에요. 기계가 해줘요, 객관식을. 이게 왜 그러냐면 객관식 채점했어. 1등급이 20명 나와야 되는데 100점에 22명 나온 거야. 객관식 만점이. 그럼 무슨 짓을 하겠니? 이제 주관식에서 뭐 하시겠어요? 꼬투리 잡기 시작하십니다. 진짜 별거 아닌 거로 까거든요. 진짜 별거 아닌 거. 어떤 경우까지 나왔냐면 단위를 충격량 단위 물어봤는데 킬로그램 곱하기 미터 퍼 세컨드 썼다고 깠어요. 근데 이게 비단 용고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다른 학교도 그런 짓을 해요. 그럼 만약에 문제에서 운동량이 얼마냐 물으면 단위 뭐 써야 돼요? 킬로그램 곱하기 미터 퍼 세컨드 쓰셔야 됩니다. 물론 뉴턴 곱하기 세컨드와 같은 단위지만 얘를 쓰시라고요. 무슨 말인지 이해됩니까? 충격량을 쓰라 그랬어. 그럼 뭐로 써야 돼? 뉴턴 곱하기 세컨드로 쓰시라고요. 킬로그램 곱하기 미터 퍼 세컨드와 같은 단위지만. 무슨 말인지 이해됩니까? 근데 충격량이 아니라 운동량의 변화량. 둘이 같은 말이잖아. 그럼 뭐를 써줘야 될 것 같아요? 킬로그램 곱하기 미터 퍼 세컨드 써야죠. 왜요? 운동량의 변화량 쓰라 했거든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그런 것들은 조금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이해가 돼요? 이런 것들을 앞에 있는 친구들 좀 써달라 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지금 안다는 게 있죠? 얘 쓰셔야 됩니다. 평균 힘, 충격이든 충격력이든 이 평균 힘은 뭐냐? 사실 간단하게 표현하면요, 얘가 평균 힘이에요. 얘가 평균 힘이에요. 여러분들 어떤 충격받을 때, 충격량 받을 때 일정한 힘으로 받겠어요? 아니겠죠. 그치? 예컨대 5초 동안 힘을 받는다라고 하면 1초 때 받는 힘의 크기와 2초 때, 3초 때, 4초 때, 5초 때 다를 수가 있다고요. 그쵸? 그러면 그 값들의 평균을 낸 게 바로 이 평균 힘이라는 거예요. 이해됩니까? 이해돼요? 그러면 간단하게 표현할 수 있겠네요. 이 평균 힘이라는 거는 충격량을 뭐로 나눠준 거야? 걸린 시간. 시간 나눠주면 평균값이 나옵니다. 그래서 충격량 나누기 여기에 있는 충돌 시간 해주시면 돼요. 이게 평균 힘이에요. 너무 간단하죠? 아닙니다. 나누기예요. 자, 그럼 여러분들 다음 주 전까지 우리가 빠삭해져야 될 필수 암기 공식들 좀 적어줄 테니 꼭 암기하세요. 자, 첫 번째 여러분들 저기에 나와 있지는 않지만 여러분들이 앞으로 물리하면서 많이 써먹어야 됩니다. F는 MA. 여러분 이게 뭔 뜻인지 모르면 쓰세요. 힘은 질량 곱하기 가속도라고. 자, 두 번째 이제 본격적으로 쟤를 볼 거예요. 자, 운동량 P는 뭐 곱하기 뭐다? 질량 곱하기 속도 V다.
P는 MV. 3. 충격량 I는 뭐 곱하기 뭐다? 힘 곱하기 충돌 시간 델타 T다. 근데 얘는 또 다른 공식이 하나 더 있죠. 뭐 있다고요? 운동량의 변화량이다. 됩니까? 그리고 하나 더 평균이 쓴다라고 하면 FV에다가 그냥 바나나 얹으세요. 는 I를 뭐로 나눠준다고요? 델타 T로 나눠준다. 지금 쌤이 써놓은 이 친구들은 여러분들 이번 주 공부할 때까지는 잘 기억이 안 나면 보면서 해도 돼요. 왜냐하면 많이 써봐야지 또 머릿속에 남거든요. 근데 적어도 다음 시간 왔을 때는 머릿속에 있는 걸 생각하며 꺼내서 쓸 수 있어야 돼요. 무슨 말인지 이해됩니까? 생각하면서 꺼내 쓸 수 있어야 돼.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은데 나중에 이게 실력을 만드는 겁니다. 실력을. 그래서 저기 있는 4개 필수 암기 공식 꼭 잘 해오셔야 돼요. 여기서 끝나면 해피하겠지만 그런 행복한 일들은 안 일어나 얘들아. 그래프 해서 볼 겁니다. 자, 우리 중략 파트에서는 그래프 종류 총 몇 개 봤어요? 3개 봤죠? STVT, AT 그래프 셋 봤습니다. 속도 시간, 이동거리 시간, 가속도 시간 3개 봤다고요. 그쵸? 여기서는 딱 2개밖에 안 봐요. 2개. 얼마나 좋니 얘들아? 그 2개가 진짜 쉬워요. 혹시 종이 더 필요해? 선생님 종이 부자야. 말만 해. 한 장을 부채로 쓰고 있어. 저런 한 장을 부채로 써버렸다니. 언제 때문에 나무 한 그루가 없어졌겠구나. 자, 힘, 시간, FT 그래프 볼 거예요. 자, X축 시간 단위는 초인 S를 쓸 거고요. Y축은 힘 단위로는 뉴턴 단위 쓸 겁니다. 0, 1, 2, 3, 4 이렇게 좀 표현해 볼게요. 시간초. 자, 힘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 5뉴턴, 10뉴턴 이렇게 표현을 할 거예요. 자, 그래프를 그려볼 겁니다. 이렇게. 그래프를 그렸어요. 자, 여기서는 우리가 딱 하나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뭐를 기억하면 되냐? 넓이가 충격량이다. 오로지 이거 하나만 위해서 나오는 거다라고 보시면 돼요. 넓이가 뭐라고요? 충격량. 충격량이다. 요것만 잘 보시면 돼요. 여기 있는 넓이 있죠? 이 넓이가 뭐라고요? 충격량이라고. 딱 요거 하나만 기억하시면 돼요. 문제에서 대놓고 충격량을 주려고 하니까 문제가 너무 쉬워질 것 같은 거야. 이렇게 짠 거 한 번 더 돌려보라고 얘 주는 거예요. 그럼 FT 그래프가 나오는 이유는 오로지 뭐라고요? 충격량을 간접적 제시해 주는 겁니다. 간접적 제시. 이해됩니까? 물론 더 활용할 방법도 있긴 하지만 딱 요 정도만 기억하세요. 그렇죠? 그럼 우리 그래프 한번 해석을 해볼 겁니다. 자, 0에서 2초 동안 이 물체가 받은 충격량의 크기는 몇입니까? 10 똑똑하구나. 단위 뭐니? 뉴턴? 뉴턴? P 10 킬로그램 곱하기 뉴턴 곱하기 아. 세컨. 보면서도 돼 얘들아. 보면서 해도 지금은. 근데 뭐 안 하는 거야 지금? 저기서 2초 동안인 거예요. 그럼 어디서 이 줘? 또 어디? 아니 저힘 따로 있고 또 저기서 저인 줄 알았습니다. 어디서 있었어? 넓이 구하시는 거예요. 이해되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 2에서 4초 동안요. 너무 어렵니? 언제 몇 시야? 20이요. 확실해? 확실합니다. 오 맞아요. 26점 곱하기 세컨드. 자 그럼 0에서 4초 동안 이 물체가 받은 충격 라인 크기는 몇이에요? 0에서 4초. 4초. 이걸 왜 또 구하고 더 하세요 그냥. 맞죠? 30. 미칠 것 같아. 이게 전부라고요. 이게 전부야. 그러니까 오로지 이 그래프는 뭘 알려주기 위해서 낸 거라고요? 충격량. 그렇죠. 이게 딱 보는 순간 아 문제에서 충격량을 줬네. 딱 바로 이 생각이 나야 돼 얘들아. 이거 보고 뭐지? 빠져 쳐야 돼 진짜. 무슨 말인지 이해됩니까? 그래서 여기 그래프 기본도 써줄게요. 자, FT 그래프가 나오면 넓이가 뭐다? 충격량 I다. 되나요? 첫 번째 그래프 끝났어. 이게 얼마나 해피하니 얘들아? 너무 쉽지? 네. 그래. 자, 두 번째 그래프. 운동량 시간 그래프를 또 볼 거예요. 운동량 시간 그래프. 자, 운동량 시간 그래프는 난 친절한 그래프다라고 표현을 하는데 왜 친절한지 한번 봅시다. 이건 조금 더 크게 그려볼까? 그놈이네. 자, X축은 시간입니다. Y축은 운동량이에요. 단위가 뭐가 돼야 돼요? 킬로그램 곱하기 미터 퍼 세컨드가 돼야 됩니다. 됩니까? 2, 4, 6 0, 1, 2, 3, 4, 5까지 한번 표현을 해보자. 6까지 쓸까? 니들이 싫어하겠지? 그러니까 써야 되겠지. 그래프 그려볼게요. 좀 극단적인 그래프를 그려봤습니다. 됐어요? 3에서 저희 길게 정해줬어요. 아! 열받네. 1에서 2입니다. 알겠지 얘들아? 아 뭔가 이상하다 했다. 여러분 진짜 미안해요. 여기 0을 왜 쳐적었지? 정신이나 진짜. 아 뭔가 이상하다. 아니 기울기가 맞아야 되는데 그림이 맞는데 하면서 계속 봤네. 아 진짜 미안해요 여러분들. 난 아직 안 그렸지. 언제 그래프 안 그렸어요? 그래프 안 그랬다. 아 그리시면 그렸죠. 깡패를 부리고 있는 거 같은 지금. 사람을 이렇게 누가 그리지? 1, 2, 3, 4, 5, 6. 아 미안해요 여러분들. 다시 그려요. 싫어? 아니요, 너무 그렇지 나도 그렇게 생각해. 근데 저기 영 안 썼으면 그냥 그대로 하면 되는 거야. 여기 꺼서 어쩌라고. 이미 했는데 어쩌라고. 이미 저질러 버렸단 말이야. 뭔가 이상한데 싶은데 저거. 짜잔. 그래프를 그렸어요. 뭔가 습관적으로 뭐 하고 싶냐 여기서 막. 넓이. 하지 마세요. 알겠죠? 네. 하지 마세요. 나는 보통 애들한테 이걸 어떻게 하라고 하냐면 축 따라 읽으라 그러거든요. X축에 따른 시간에 따른 운동량을 잘 읽으시면 돼요. 그 정도는 할 수 있다. 여러분 눈 있잖아, 그치? 네. 없어? 큰일 났네.
자, 이건 시간에 따른 운동량 읽기만 잘해주시면 돼요. 이 친구들 읽을 수 있을까? 시간, 운동량 한번 표현해볼게요. 쌤 밑에 여기다가 킬로그램 곱하기 미터 퍼 세컨드라고 단위를 미리 적어놨으니까 내가 여기에 적는 거 뒤에는 다 단위가 있다라는 뜻입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자, 시간 0초, 1초, 2초, 3초, 4초, 5초, 6초. 자, 0초일 때 운동이 몇이에요? 0이요. 똑똑하네. 1초에선요? 2요. 2초에선요? 3초일 땐요? 4일 땐요? 5일 땐요? 6에선요? 0이에요. 다 했어요. 그래프에서 끝입니다. 이게 무슨 소리십니까, 손상님? 자, 여러분들. 문제에서 이 그래프를 주고 이 물체가 0에서 3초까지 받은 충격량의 크기를 구하라고 해요. 얼마입니까? 왜? 넓이 구했지? 하지 말라니까.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알고 있는 정보는 시간에 따른 뭐밖에 없어요? 운동량밖에 없어요. 힘이 없잖아. 근데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하나 있죠. 뭐요? 아, 충격량 공식은 F 델타 T만 있는 게 아니었다. 뭐도 있었어요? 운동량의 변화량이요. 변화량이라고 하면 물리에서 나중 빼기 처음입니다. 그쵸? 그럼 0에서 3초 사이에 충격량을 구하라고 하면 0에서 3초 사이에 운동량의 변화량을 구하라는 거고 그 말은 3초에서 운동량에서 0초에서 운동량을 비교하라는 거예요. 3초와 0초를. 어떻게 됐어요, 충격량? 6의 운동량의 변화량이 플러스 6kg 곱하기 미터 퍼 세컨이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충격량으로 바꿔 쓴다라고 했을 때는 6 뉴턴 곱하기 세컨이라고 하면 되겠네. 근데 크기라고 했으니까 절대값 씌워가지고 부호 신경 안 쓰시면 돼요. 됩니까? 자, 그러면 문제야. 네. 3에서 5초 동안 예. 3에서 5초. 이 물체가 받은 충격량은 얼마래? 0이요, 0. 확실해? 맞습니다. 넓이 안 보였어? 알고 있습니다. 왜? 아니야. 안 변했습니다. 그쵸? 0이야, 0. 0입니다. 자, 그럼 문제야. 네. 선생님 문제를 하나 내볼게. 맞춰보려. 알겠습니다. 자, 0에서 0에서 3초 동안 이 물체가 받은 충격량과 네. 5에서 6초 동안 받은 이 물체의 충격량은 같다. OX. 5에서 6초. 절대값이 거니까 같습니다. 내 맘대로 씌워. 네가 뭔데? 아까 내가 뭐라 했어요? 충격량을 물어봤죠. 네. 충격량이 크기일 때만 충격량이. 량이요? 다르죠. 왜요? 늘어났고 줄어들고 있어요. 그렇죠. 하나는 플러스 6kg 곱하기 미터 퍼 세컨드 혹은 그렇죠. 플러스 6 뉴턴 곱하기 세컨이고 네. 5에서 6초는요 마이너스 6 뉴턴 곱하기 세컨입니다. 이거 되게 별거 아닌 것 같죠? 실제 시험 문제 나왔었습니다. 값은 맞게 하고요 단위를 다르게 해서 분간시키는 거 너희들 되게 안 하거든요. 문제에서 크기라 적혔는지 아니면 그 물리 값을 물어보는 건지 잘 구분하셔야 돼요. 되게 꼼꼼하게 읽으셔야 돼. 그러니까 잘하는 친구들은 이런 보기가 나오잖아. 그럼 이 생각이 먼저 떠올라야 돼요. 이거 크기인지 량인지 확인해야 되겠다. 이게 떠올라야 된다고요. 그게 실력입니다. 그게 디테일이고. 무슨 말인지 됩니까? 그럼 이것만 잘 읽으면 끝이겠네. 끝이에요 이게. 그러면 언제야? 예. 0초에서 6초까지 물체가 받은 충격량의 크기는? 0이요. 왜? 네, 0에서 6. 나중 충격량 빼기 처음이 일단 여기고요. 나중 충격량 빼기. 나중 운동량 네, 빼기. 나중 운동량 빼기 처음 저기 하면은 0. 0이에요. 무슨 말인지 되지? 네. 물리 마스터가 됐구나. 뭐가 너 틀리면 죽는다 잠시. 네. 뭐가 더 크야? 이게 아니라고 써야지. 아닙니다. 늦었어? 이해됐습니까 여러분들? 할 수 있겠어요? 네. 할만하죠. 근데 보통 책에서 뭐라고 쓰냐면 여기에도 의미가 있다. 무슨 의미가 있냐? 자, 기울기가 평균입니다. 틀린 말은 아닌데 난 별로 안 좋아해요. 기울기라는 생각을 하기가 싫어요. 그러면 0에서 3초 동안 이 물체가 받은 평균이면 몇이에요? 2N이요.
당연한 거 아니니? 왜요? 나 충격량이 6인데 3초 동안 받았거든. 2N이겠지 평균적으로. 근데 기울기라고 하면 애들이 이렇게 다 구해놓고선 기울기 3분의 6이라고 했죠.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나는 기울기성을 별로 안 좋아해요. 근데 비난하는 건 아닙니다. 맞는 사람들은 쓰세요, 여러분들. 나는 생각을 두 번 하는 걸 별로 안 좋아해요. 그래서 충격량 나오고 시간 보면 대충 그냥 다 나눠버려요. 정말 간단한 나누기거든. 이해됩니까? 그건 여러분들의 선택입니다. 그래서 PT 그래프는 뭘 하면 된다? 시간에 따른 뭘만 해주면 된다고요? 운동량을 잘 읽기만 해주시면 되고요. 기울기를 쓰고 싶으시면 기울기는 뭐다? 평균 힘이다 라는 것만 잘 쓰시면 됩니다. 됩니까? 그래프에서 끝났어요. 너무 쉽죠? 예제 간단하게 몇 개만 보고 끝낼 겁니다. 나 너희들 안 믿거든. 일 지난 시간까지 이해된다고 했잖아. 점수 왜 이래? 자, 이제 좀 빠르게 볼 거예요. 자, 어떤 물체가 있습니다. 처음에 정지하고 있는 질량 2kg인 공이 있어요. 2kg인 공이 있어요. 얘가 지금 운동을 한대요. 2초 뒤에 얘가 5m/s가 됐대. 자, 그러면 문제. 이 공의 2초 뒤 운동량. 2번 이 공이 0에서 2초 동안 받은 충격량 구해보세요. 다 구했다고? 구했어요? 여러분, 운동량 공식이 뭐예요? P는 mv, 질량 곱하기 속도. 그럼 2초 뒤 운동량은 2초일 때의 질량과 뭘 곱하면 돼요? 속도. 몇입니까? 단위 kg 곱하기 m/s. 자, 0에서 2초 동안 이 물체가 받은 충격량의 크기 몇입니까? 10N 곱하기 세컨드. 왜요? 10만큼 변했잖아. 빠르게. 너무 쉽죠? 그치? 바꿔줄게 그러면. 예제 2번입니다. 공식은 이렇게 쓰는 거다 보여주는 거예요. 자, 이번에는 처음에 5m/s로 움직이고 있는 질량 2kg 공이에요. 근데 갑자기 뜬금없이 됐든 그래프가 나와요. 시간, 힘, 0, 1, 2, 3 나와 있고 2, 4, 6. 물론 6은 안 쓸 거예요.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 1번 질문. 자, 0에서 3초 동안 받은 이 물체의 충격량의 크기 구하시면 되고요. 자, 3초 뒤 이 물체의 속도를 구하세요. 힘내, 라스트야 이게. 됐어요. 자, 0에서 3초 동안 이 물체가 받은 충격량을 구하라고 하고 무슨 그래프가 나왔어요? 힘, 시간 그래프, FT 그래프가 나왔다고. 그럼 무슨 생각해야 된다고? 아, 그냥 대놓고 줬구나. 넓이를 무시하는 거예요.
이제 사다리꼴 못 구하지 하는 거예요. 못 구하지? 언제 몇이야? 틀리면 사고야 진짜. 사고 났나? 10이요 10. 확실해? 네. 몇입니까? 10 턴 곱하기 세컨이에요. 자 그러면 3초 뒤 물체의 속도를 묻고 있어요. 몇입니까? 10이요? 해볼까요? 자 봅시다. 자 이 10뉴턴 곱하기 세컨이라는 값은 사실 운동량의 변화량이에요. 10kg 곱하기 미터 퍼 세컨입니다. 그쵸? 이 값은 어떻게 나온 거야? 3초일 때의 운동량에서 뭐를 빼준 거예요? 0초일 때의 운동량을 빼준 값이거든요. 0초일 때 운동량 몇입니까? 0이요. 0이요. 10이요. 문제 대충 있는 거예요. 네? 처음에 5m per 세컨드. 아이고. 아이고. 10kg 곱하기 미터 퍼 세컨이라고요. 무슨 말인지 이해됩니까? 그러면 3초일 때 운동량이 몇인 거예요? 20kg 곱하기 미터 퍼 세컨입니다. 또 멍청한 친구들이 이걸 써요. 진짜 많습니다. 뭐를 나눠줘야 돼? 질량. 질량을 나눠줘야죠. 질량 몇 킬로예요? 나누면 몇입니까? 10m per second다. 이렇게 쓸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공식들을 가지고 놀아야 돼요. 그럼 선생님 이거 얘를 쓸지 너무 고민돼요. 뭐가 있는지 보세요. 저기에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물리량이라고 해봤자 뭐 있어요? 질량, 처음, 속도 가지고 있죠. FT 그래프 있으니까 뭐 있는 거예요? 충격량이 있는 겁니다. 그대로 갖다 붙이시면 될 거 아니야. 자, 우리 속도 구해야 돼요. 속도. 근데 3초 뒤 속도잖아. 충격량으로 뭘 어떻게 할지 고민을 해봐야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정보는 사실 뭐밖에 없는 거예요? 처음 운동량밖에 없다고. 하나 가지고 있잖아. 그러면 내가 가지고 있는 충격량과 처음 운동량으로 어떻게 3초 뒤 물체의 속도를 구하지를 생각해야 된다고. 이해됩니까? 그럼 당연히 뭘 써야지라는 생각이 들어야 돼요. 아, 델타 P 써야지. 그럼 3초 운동량을 구해볼까? 20이다. 여기서 속도를 어떻게 구하지? 아, 질량이 있구나. 나눠줘야지라는 생각이 들어야 된다고. 그러니까 이거는 많이 자주 해보셔야 됩니다. 그러려면 기본적으로 공식들을 어떻게 해야 돼요? 쓰고 있어야 된다고요. 그래서 한 주 동안 여러분들 공식들을 바로바로 암기 못하시겠으면 옆에 두고 문제 푸세요. 많이 써봐야지 머리에 익습니다. 다음 주에는 없어질 거예요, 이거는. 알겠죠? 그래서 누적으로 여러분 오늘 공부 계속 하셔야 되고요. 다음 주에도 클리닉이 있습니다. 클리닉은